자, 이거 뭐 1단원은 일단 수업 때도 하겠지만 알겠습니까? 우리가 수업 때 뭐 4단원이 끝나면 바로 하겠지만 쌤이 미리 이거 찍어 놓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준 프린터가 아마 한 7장 가까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분은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이 학습지를 수업 때 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찍어 둔 거니까 일단은 요 학습지 가지고 일단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구석기 철기시대 정리, 구석기 철기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뭐 안 하고 싶은데 이거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뭐 구석기 이런 거 이제 해야 됩니까?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신석기 시대 생활이나 특징들 이런 거는 뭐 되게 상식적인 거라서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뭐 사용했던 도기는 뭐라 불러? 네, 뗀석기, 뗀석기. 뭐 돌에서 떼어내서 썼다 해서 뗀석기라 부르는 거 다 알고 있고, 이때는 그냥 그렇죠. 도구 자체가 되게 그냥 다양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구석기는 기후도 지금과 많이 달랐고, 주로 이제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동 생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주로 이제 채집이라든가 이동 생활 다 하는 거 해야 되나? 자, 그렇고요. 주로 이제 동굴에서 생활했다는 거 이런 거 다 아는 겁니다. 동굴에서 생활했다는 거. 신석기 시대의 특징은 이 기후가 많이 변해요. 지금과 비슷한 기후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해안선도 많이 바뀌었고, 이때는 주로 이제 뭐 사용했던 도기를 간석기라고 부릅니다. 간석기. 갈아서 사용했다 해서 간석기. 알겠습니까? 이때는 중요한 생활의 변화가 이제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 그 다음에 농경은 주력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더 이제 목축이라든가 목축도 주력은 아직도 채집이 중요한 생활을 하고 중요한 식량 확보 수단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이 식량을 직접 생산하는 단계, 농경과 목축이 이때는 시작됐다 해가지고 신석기 혁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정착생활 하는 거, 정착생활이 시작됐다는 거, 그런 거는 그냥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쭉 정리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토테미즘이라는 게 나오지. 뭡니까? 토테미즘. 이게 신석기 시대 신앙과 관련된 건데, 신앙은 뭐 토템도 있지만 뭐 애니미즘, 뭐 샤머니즘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안 적혀 있는데. 뭐 어쨌든 토템은 특정한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 같은 거예요.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을 숭배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호랑이도 등장하죠. 호랑이. 어쨌든 단군 신화에는 곰과 호랑이가 인간 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 곰과 호랑이를 믿었던 그 토템을 말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맞죠? 뭐 그런 얘기가 바로 토템과 관련된 거고, 뭐 더 안 하고 싶어요. 샤머니즘은 무당, 알겠습니까? 제사 지내고, 애니미즘은 뭐 삼각형이라든가 태양 무늬를 갖다 그려가지고 뭔가 신격화하는 그런 신화, 알겠습니까? 책에 나왔지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거. 두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등사회라고 하는 거죠. 평등 사회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 생산력이 낮아서 뭔가 계층이 등장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못 사는 사회, 협력해야만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평등 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자, 이때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청동기 시대는 우리가 이제 계급 사회라 그러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동기는 인류가 최초로 사용했던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이거는 사실은 뭐 저때도 얘기했지만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귀한 금속이 됩니다. 알겠어요? 금과 은과 같은 어떤 수준의 이 도구가 바로 청동기예요. 알겠습니까? 주로 여기서 용도가 뭐였을까요? 용도는 적혀 있지만 이제 뭐 무기,
무기로 사용했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진짜 너무 비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청동기로 뭐 무기 들고 나가는 거는 그냥 장식에 불과했었어요. 물론 우리가 고조선 배울 때뭐 비파양 동검 이런 거 나오지만 실제로 전쟁에 사용됐을까? 사용되긴 했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막 대량으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튼 뭐 그런 좀 값비싼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저 미세품 이런 거에 많이 사용됐던 거죠. 뭐 장식품 이제 겹겠죠요. 장식 이게 미세품입니다. 미세 나의 존재를 알리는 미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때는 이제 생활의 변화 중에서 너는 변홍사가 언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농경이니까 이때라고 농경이라고 변홍사라고 알고 있지만 청동기 시대에 변홍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좀 구분해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변홍사는 조금 고급 우리가 이제 식량 중에 이제 인구 부양력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쌀을 먹는 동네랑 밀을 먹는 동네랑 어디가 더 인구 밀도가 높아요? 쌀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쌀은 인구 부양력이 높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쌀 생산하는 쌀이 재배되는 곳은 인구가 훨씬 더 많아. 어쨌든 쌀 농사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두시고 알겠습니까? 방금도 나왔다시피 잠깐만요. 어디야? 그렇죠. 이때는 아까 대시 계급이라고 하는 존재. 이제는 평등 사회가 아니고 뭡니까? 계급이 있는 불평등 사회죠. 이게 국가입니다. 사실은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고 이게 불평등한 사회를 말해주는 거고 어떤 그 국가의 탄생을 말해주는 게 계급의 탄생. 이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지배층을 갖다가 특히 지배층, 그러니까 지도자를 갖다가 군장이라 불렀어요. 아직 왕이라고 부를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요, 군장. 군장은 왕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냥 어떤 그 무리, 집단 속에 이때는 시족 사회, 뭐 부족 사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어떤 리더가 이제 군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왕권의 단계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 대표적인 이때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우리가 알다시피 청동기를 배경으로 등장했던 나라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고조선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청동기를 말하라고 하면은 비파형 동검 이런 게 있죠.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 이렇게 비파처럼 생겼다고 하는 비파형 동검 알겠습니까?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또 뭐 있니? 그 당시 고인돌 맞죠? 고인돌 이런 것들 이렇게 생겼죠? 다 알죠 이거? 롱다리 숏다리가 있는데 어쨌든 긴 거는 북방식이고 다리가 짧아지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는 남방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철기시대로 갑니다. 철기시대. 철기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전쟁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는 시대. 철기시대라 부르고 가장 이 철기의 용도는 뭐였을까? 철기의 용도는 자 이게 앞에서 봤던 이제 뭐 장식품 무기였다면 이거는 주로 이제 농기구가 많았었어요. 농기구 또는 무기. 진짜 철기는 무기로 더 많이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쌌기 때문에 싸다고 하기 좀 그렇고요. 이게 어쨌든 철기는 그 비싼 금속은 아닌데 이게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높은 열에 그 철광석을 녹일 수 있는 불을 다룰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사실 철은 무한정으로 생산할 수 있거든요. 무한정은 아니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래도 청동기보다는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생산하는 그 기술을 확보하느냐 그런 문제가 바로 철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때는 여러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때가 청동기 시대가 대표적인 게 고조선이라면 이때 등장한 게 부여, 옥저, 동해 들어봤죠? 삼한 뭐 이런 시대. 삼한 물론 고구려도 포함되지만 이런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철기 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예요. 이 뒤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철기 시대에 등장하는 국가들을 특징들을 파악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최초의 국가였던 이 고조선에 대한 얘기. 자, 여기 보면 2번이죠. 여기 1번 학습지대로 나가겠습니다. 알겠어요? 1번.
두 번째, 되겠니? 합시다 그냥 알겠어요?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조선 사회,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도 봤다시피 청동기 등장하는 배경은 있지만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했었고 이때는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뭐 중국사를 안 배웠겠지만 어쨌든 중국도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서 고조선이 이제 만주지방에서 등장했던 거였죠. 자, 그렇고요. 아까도 봤지만 이 필수로 비파양 동검, 그렇죠? 고인돌. 그러니까 뒤에 나오게 된 이제 위반조선 때는 세영동검이 나와요. 그건 좀 이따 하겠고 어쨌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로 이렇게 바탕으로 발전했었고 되겠습니까? 이때 등장하는 또 중요한 우리 이야기가 뭐냐면 단군신화예요. 단군신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기 등장하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여러 이야기적 요소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는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들어보면은 뭐 단군은 무슨 뜻이었어? 단군. 이거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그러니까 일단 이건 재정일치 사회, 일치 사회라고 알려져 있고 재정일치 뭐만 이해됩니까? 제사와 정치가 하나인 나라.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때는 무당이 왕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군장 이 사람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정일치사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농경 당연히 뭐 농경이 중심이 되겠죠. 됐습니까? 농경 문화가 발달했었고 그 단군신화에는 그 풍백, 우사, 운사 맞죠? 이런 거 전부 농사와 관련된 거라고 중학교 때 배웠죠. 맞죠? 그래서 농경사회, 농경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다. 뭐 그런 얘기들 들어봤을 텐니다. 홍익인간 뭡니까? 홍익인간. 자, 어쨌든 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근데 뭐 건국 이념과 같은 거였고, 알겠습니까? 그래도 불평등 사회입니다. 알겠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지만 어쨌든 불평등 사회. 그 다음에 토테미즘, 아까도 했지만 토템이라고 하는 건 아까 곰이라든가 그런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곰, 호랑이. 거기서 토템 사회를 엿볼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뭐 계급 사회, 뭐 다 알다시피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그 곰을 그 인간으로 만들고 거기서 태어난 게 단군이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계급 사회. 뭐 하여튼 이거 어쨌든 이런 뭐 단군 신화에 등장한 이야기가 뭐 이런 사회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8조 군법입니다. 8조 군법. 이게 사실은 고조선 사회를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8개 중에 지금 3개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 3개를 통해서도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밑에 뭐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알겠어요?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뭐 어느 사회든 생명을 뭐 경시하겠습니까? 여튼 간에 생명과 노동력 중시 뭐 이런 것들 그냥 알아보시면 되겠고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시로 갚는다. 갚아라. 사유재산이 있었다. 알겠습니까? 계급사회 사유재산이 없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사유재산이 있었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계급사회로 보여주는 건 노비 계급사회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8조 근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뒤에 나오는 여러 나라의 성장 이거 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하나 지워야겠어요. 이거 하지 말걸. 부석기 신석기 시대. 잘 안 지우는데 응? 그래도 한 큐에 합시다. 한 장에 하나씩.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철기 시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철기 시대는 많은 나라가 등장한다 했잖아.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한반도에 많은 국가들이 이상해지네. 오랜만에 지도네. 용납할 수가 없다. 맞죠? 지도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왜 다 부러지죠?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이 여러 나라의 등장 3번. 여러 나라의 등장. 자, 아까 이 시대는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진짜 이거 너무 기니까 이제 다 아는 걸 수도 있고, 철기라고 하는 거는 생산력이 높아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농기구로 철을 쓴다는 말은 훨씬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요.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여러 나라들끼리 서로 경쟁하기도 하지만 좁은 지역에서도 국가가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북쪽의 부여, 그 다음에 옥저, 여기 있었지, 옥저. 그리고 너네가 되게 친숙한 나라 바로 뭡니까? 고구려죠. 고구려. 사실 부여는 더 위에 이렇게 그렸어요. 영토를 표시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남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만이라고 불러요. 마한, 진한, 변한. 가야로 발전했던 변한이 있고. 그렇죠? 그 밑에는 동예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나도 옛날에 이거 애들 골 때리기 만드는 방법이 이거 외우게 하는 거였거든요. 알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당시는 제대로 된 역사서도 없고요. 그냥 이 시대의 풍습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좀 있어서, 알겠습니까? 좀 외울 수밖에 없는데, 알겠나요? 일단은 부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얘들아, 부여하고 고구려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 고구려. 자, 이 나라들 보면은 초창기에 뭐 사출도라든가, 고구려는 오부라 부릅니다. 오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출도, 오부 들어봤니? 마가우가 저가구가 들어봤나? 여기 안 적혀 있는데, 학습지는 안 적혀 있는데 마가우가 저가구가 전부 다 이제 귀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일단 귀족 연합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연맹왕국이라고 불러요. 연맹왕국. 고구려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연맹왕국이라고 부른다고. 사실또 마가우가 저가구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겨울왕국 아니라 드립 안 칠래. 자, 연맹왕국이라 부르고, 이제 이게 공통점이고, 요구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옥저 동예예요. 옥저 동예 사만. 알겠습니까? 이 동네는 이 부여나 고구려만큼 이렇게 크기도 크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군장 국가라 부릅니다. 아까 봤더니 군장 보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발전 그 규모를 본다면은 얘들은 그래도 앞서 있는 단계고 얘들은 좀 늦다고 봐야겠죠. 군장 국가. 알겠습니까? 군장 국가예요. 그래서 옥저에 등장하는 군장이 뭔지, 그 다음에 동에 등장하는 군장이 뭔지, 삼한에는 누가 지배했는지 이런 것들 가끔씩 물어봤는데 다 안 나오네. 여기 학습지는 다 정리 안 해놨지만 어쨌든 옥저에는 읍군이 다 쓰였어요. 읍군. 이게 군장이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사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존재가 있었죠. 알겠습니까? 청군이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군장의 역할을 했었다고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 군장 국가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게 옥저, 동예, 사만 이런 데고, 그 말고도 뭐 외워야 될 거 많죠. 이 부여 같은 경우는 풍습이 뭐가 있었다고요? 제천 행사였던 영고라고 하는 하늘에 제사 지는 행사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도 뭐 12월달 축제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국가마다 큰 페스티벌이 있었다고. 그 이제 부여 같은 경우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 이런 게 있었다고요. 알겠습니까? 외워야 됩니다. 맥락 없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더 그냥 이게 안 나오니까, 학습지 안 나오니까 이런 거 안 하겠지만, 옥저에는 왕이 읍군. 드립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외우든가. 알겠습니까? 옥저에도 중요한 것도 민며느리제 같은 거, 민며느리제 같은 풍습 같은 게 있었다. 동예 같은 경우는 뭐라 되어 있나? 이 책화가 뭔지 압니까? 책화는 일종의 풍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 간에 이제 좀 경계를 두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오려면은 너네 그 옛날에 마을에 입구 갈 때 장성 같은 거 서 있었잖아.
장승도 모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그 마을 입구에서 막고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 있었기 그 책화제도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거라든가 사마는 너네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사마는 우리 지금 한반도 남부 지역을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그러잖아. 대한은 사만에서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대한 사만을 합쳤다 대한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건데 일단 여기는 중요한 거는 소도라고 하는 특이한 지도가 있었어. 소도. 알겠습니까? 소도는 소도 이 청군 아니 소도를 다스린 게 청군인데 사만의 지도자를 내가 뭐라 불렀는지 내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하니까 사만 뭐였지? 자, 소도는 어쨌든 이게 청군이 다스렸었어요. 청군이 다스렸던 신성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었던 이 재정분리사회, 재정분리사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정일치사회가 발전한 사회일까, 재정분리사회가 더 발전한 사회일까? 그러니까 재정분리사회가 더 발전한 사회라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끔씩 보면은 뭐 종교 지도자가 왕인 경우 많잖아요. 그거는 정치와 종교가 아예 하나로 돼 있는 거고 무당이 다스리는 거니까 이 재정 분리 사회는 이제 정치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를 분리해서 이루어지는 사회. 재난이 일어났어. 예를 들어 막 가뭄이 들었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왕이 책임집니까? 아니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야. 제사장이. 알겠습니까? 이게 좀 더 정치가 안정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재정 분리 사회가 좀 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뭐 계절제 5월, 10월 이런 것도 있었고 민면을 이제 했고요. 맞죠? 고구려는 소옥제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소옥제. 이런 거 진짜 맥락 없이 배워야 되니까. 소옥제는 일종의 이제 민며느리제의 반대예요. 설명 안 되겠구나. 민며느리제는 이제 결혼제도입니다. 일종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옥조에서는 풍습이 이런 게 있었대. 어릴 때 여자애를 갖다가 남자 집에 데리고 가서 키워서 결혼시키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이제 뭐 약간 매매 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걸 갖다가 미리 이제 남자 집에 보내가지고 그 집에서 키워서 결혼시키는 풍습, 이 민면을 이제 이게 고구려는 반대인 거야. 고구려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갑니다. 우리 장가 간다는 표현 쓰잖아. 똑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하고 도와주면서 그리고 이제 여자 집에 여자와 결혼하는. 알겠습니까? 장가 간다는 개념, 시집 간다는 개념.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만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요 1페이지는 정리하겠습니다. 끝.